구화 시작 전에 이태호의 상처를 두고 투표를 했었죠. 2,000분이 넘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정답은 손재혁이었습니다. 두 찌질이 간의 싸움에서 이태호가 상처를 입었네요. 사이다를 줄 것 같았던 구화였는데 고구마도 사이다도 아닌 물음표만 한가득 받은 구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도 뒤통수가 저려서 죽겠네요. 예상대로 흘러가다가 종료 10분을 남기고 우리에게 믿음의 무게에 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설명해준 부부의 세계 제작진. 오늘 구화는 한마디로 뒤통수 대잔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구화 리뷰는 인물별 뒤통수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재방송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총 3명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태호에게 뒤통수를 맞은 여다경, 박인규에게 뒤통수 맞은 이태호, 그리고 지벤저스에게 뒤통수 맞은 지선우. 가장 먼저 얘기해볼 인물은 지벤저스에게 뒤통수를 맞은 지선우입니다. 오늘 저희는 가장 믿었던 2명에게 뒤통수를 맞았죠. 바로 민현서와 김용기인데요. 솔직히 이무생로랑이 그럴 줄이야. 저희는 그동안 1막에서 민현서의 도움만으로 힘겹게 싸우던 지선우를 보며 통쾌했지만 안쓰러웠죠. 그럴 때 마침 나타나 지선우를 보듬어주는 김용기에게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사실 김용기를 충분히 의심해볼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선우에게 김용기마저 아군이 아니라면 너무 불쌍하거나 안쓰러워서 저희 스스로 쎄함을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전 솔직히 몇 번의 쎄함이 있었지만 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화가 끝난 지금 모든 생각을 비우고 접근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병규가 김용기를 서울에서 불러들였다. 김용기가 고산시에 내려온 시점이 4화 마지막입니다. 여병규가 데려왔다면 7화쯤 등장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맥락상 안 맞더군요. 그럼 결국 6화 때 이혼한 후 지선우와 가까워진 건 저희가 본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용기는 오늘 9화에서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여전히 김용기는 지벤저스의 캡틴 윤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화를 보면서 중간중간 김용기의 쎄함이 보일 때마다 흠칫했지만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고의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김용기가 마치 부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장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믿음과 불신은 언제나 작은 돌멩이로 시작합니다. 1막에서 지선우에겐 목도리의 머리카락이 그 돌멩이였고 2막의 여다경에겐 네 남편 믿어? 라는 물음이 그 돌멩이였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에겐 연락도 안 한 김용기가 준영이를 찾는다고 나타난 것이 제작진이 우리에게 던진 작은 돌멩이였죠. 솔직히 지선우가 도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뺨으로써 우리 시청자에게 작은 불신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부터 김용기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부턴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계속 김용기를 이상하게 보게 만듭니다. 설명숙에 왜 김용기는 의심 안 해? 부터 원장님의 자네 여회장님과 친한가까지 불신을 심어 넣은 후부터 계속 김용기를 안 좋은 쪽으로 보게 하고 막판에 여병규와 식사 자리에서 뭔가 김용기가 보고하는 듯하게 보여주니 시청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의심이 완성될 수밖에 없죠. 마치 지선우와 여다경의 심정을 저희도 느껴보란 것처럼요. 하지만 앞에 모든 장면을 빼고 저 식사 자리를 보면 여병규가 김용기를 불러 부원장 자리를 제안하며 지선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뭔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김용기가 지선우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얘기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고로 오늘 모든 의심은 제작진이 시청자가 김용기를 그렇게 봐줬으면 하는 트릭 같았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알아낸 후 이래서 김용기는 빌런이 아니에요 한다면 좋겠지만 괜시리 어설픈 장면을 증거라고 했다가 볼 수 있는 것마저 잘못 보일 수 있기에 정황 증거로 추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태호에게 뒤통수를 맞은 여다경입니다. 세상 쿨려인 척 손을 들어주더니 화장실에서 바로 이유를 묻는 여다경에게 지선우는 저번 병원에서처럼 또 돌멩이를 던집니다. 이태호를 얼마나 알아? 네 남편을 믿어 하고 말이죠. 거기에 고예림까지 돌멩이를 보태줍니다. 네 남편 얼마나 믿어? 하고요. 어찌 보면 1막의 지선우의 머리카락보다는 훨씬 큰 돌멩이죠. 이로써 여다경은 1막의 지선우처럼 이태호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선우가 차 트렁크에서 두 번째 핸드폰을 찾아내며 진실을 본 것처럼 여다경도 똑같이 이태호의 두 번째 핸드폰을 찾아내어 진실을 확인하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두 번째 핸드폰을 찾아내는 것까지 똑같은 이 장면. 등장인물 소개에 나왔던 것처럼 이태호에게 뒤통수를 맞고 이제 본인이 진짜 지선우의 처지가 되었다는 걸 느꼈겠죠. 여다경은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의심스러운 말을 듣고 한번 바람핀 사람은 또 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선우가 여우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거리낌 없이 손은 들었지만 내심 제일 불안했을 것이고 이제 진실까지 확인했지만 준영이가 있는 지선우처럼 본인도 제니가 있는 엄마가 된 이상 알면서도 어떻게든 믿으려 노력할 것 같네요. 그렇게 미련하게 구는 딸을 위해 여병규 회장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여병규는 작은 불씨라도 있다면 기름을 부어서라도 확인해야지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불씨가 제가 생각하기엔 준영이일 것 같습니다. 이태호와 지선우가 준영이로 인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다경이 되려 팽을 당할 수도 있으니 둘의 사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기름을 부어봐야 하는 것이고 이 확인이 저는 오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선우에게 박스를 보낸 인물이 과연 박인규일까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면 굳이 지선우에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전의 집안 침입도 그렇고 박인규는 지선우에게 정체를 밝혔을 때 득이 될 게 없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10화 예고편 전까지는 박인규라고 생각했지만 여병규의 기름 발언을 듣고 나니 박인규보다는 여병규가 더 좋은 퍼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여병규는 지선우가 준영이 문제로 이태호에게 연락을 하고 이태호가 자기와의 약속까지 깨면서 지선우와 애를 찾으러 갈 것이냐를 시험해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선우는 이태호에겐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타이밍이 그림같이 박인규도 그때 이태호에게 사진을 보냈고 준영이를 찾아 나서게 되었죠. 저는 이 타이밍 또한 김용기가 나빠 보이게 한 것처럼 박인규가 둘 다에게 사진을 보낸 듯 꾸며 여병규의 마음을 아직은 시청자들이 몰랐으면 한 건 아닐까 합니다. 리뷰화제 너무 간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가보겠습니다. 갔다가 아니면 머리 박은 상태로 돌아와야죠. 세 번째는 바로 박인규에게 뒤통수를 맞은 이태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쓰레기 1과 2의 불협화음은 예견되었던 거죠. 그렇기에 박인규의 협박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더 놀란 장면은 바로 차 안에서 박인규가 이태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1막에서 지선우에게 두 명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의지를 했던 민현서와 지선우의 내면의 분노를 보여줬던 하동식. 그런 거울이 이태호에게는 박인규였습니다. 어쩐지 쓰레기 1과 2로 홍짝이 잘 맞는다 했더니 말이 좋아 거울이지 결국에 똑같은 놈들이었던 거죠. 죽이고 싶게 미우면서 딴 놈한테 뺏기긴 싫고 망가뜨려서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한테 남자는 나뿐이란 걸 확인받고 싶다라는 개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놓습니다. 결국 박인규는 지가 뭐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똥멍청이 이태호를 비추는 내면의 거울인 것이고 박인규를 통해 이태호는 자신의 삐뚤어진 소유욕을 확인하게 된 거죠. 결국 민현수와 박인규는 사실 지선우와 이태호 각자의 거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부부의 거울인 것 같습니다. 박인규에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믿어주려 했던 민현서의 모습도 민현서를 그렇게 때리면서까지 곁에 있게 하려던 그 미친 마음도 결국 지선우와 이태호 부부싸움의 축소판 같은 것이었죠. 그렇기에 오늘 저는 민현서가 지선우에게 뒤통수를 쳤던 그 장면도 어찌 보면 지선우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거울처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박인규를 보자 미련이 생긴 민현서처럼 지선우도 2년 만에 돌아온 이태호를 보면서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반지를 선뜻 빼버리지 못할 어떤 미련 비스무리한 것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마지막 장면에 지선우가 빠져있는 반지를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빠진 반지를 보고 미련을 끊어내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지가 두 개였죠. 하나는 지선우의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태호가 빼버렸던 반지이고 그걸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도 뭔가 더 덜어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덜어낼 것이 남아있는 민현서처럼요. 민현서와 지선우 둘 다 어서 빨리
남은 걸 덜어내고 난지도에서 벗어났으면 하네요. 오늘 리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단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때보다 리뷰를 마치고 난 후에 피로감이 더 크네요. 이제 좀 자야겠습니다. 내일은 제발 사이다의 연속이길 바라며 오늘 뭔일 이슈의 리뷰아재였습니다.